네. 최적화 이론 5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교시에는 ADMM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5교시에서는 이거의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계속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뭐 X 업데이트 또는 뭐 Z 업데이트, 결국에 같은 꼴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 컴플렉스 펑션 f of x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어그멘티드 펑션 꼴이 이렇게 있는데, 어그멘티드 텀 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어그멘티드 텀은 원래는 ax 플러스 뭐 b, z 마이너스 c,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스케일드 폼을 써가지고 플러스 u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x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입장에서는 뭐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뭐 b, z 마이너스 c 플러스 u, 그래서 x, z, u 이런 상태에서 뭐 z랑 u는 어쨌든 뭐 zk, yk, uk 이러면은 그냥 상수니까 뭐 그걸 그냥 v라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긴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x 업데이트 할 때 풀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z 업데이트 할 때도 뭐 f 대신에 g가 들어가고, 여기 지금 ax 대신에 bz가 들어가고, 여기 뭐 v 대신에 하여튼 비슷한 다른 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스트럭처가 뭔가 이렇게 커먼한 스트럭처가 있으니까 요거를 빨리 푸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거를 반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보면, 그 x라는 우리 베리어블이 x1 땡땡땡 xn 이렇게 n 디멘저널 벡터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디컴포지빌리티, 그래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땡땡땡 fn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펑션은 x1만 필요로 하고, 땡땡땡 n번째 펑션은 fn만 필요할 때 이거를 n개의 썸으로 이렇게 스플릿 시켜 버릴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AX는 B라는 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우리 블록 세퍼러블 한 그런 케이스에서는 우리 A 트랜스포즈 A가 블록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나이스한 프로퍼티를 만족을 시키면은 우리 X 업데이트를 할 때에 X 업데이트가 N개로 쪼개져서 패러렐하게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죠. 어, 그 그리고 좀 이따가 나올 얘기 때문에 있는 건데, 우리 커먼한 패턴, 요런 형태의 문제를 이제 많이 풀 거라고 했는데, 요런 커먼한 패턴 중에서 좀 특별한 형태의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프락시말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때는 우리 A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경우에 우리가 X 미니마이제이션을 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f of x 더하기 2분의 로 x 빼기 v 꼴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지금 요 A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면은, 네, 이렇게 되는 꼴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문제는 일단 뭐 간단한 폼을 갖고 있고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를 프락시말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락시말 오퍼레이터의 솔루션을 지금 x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리고 기호는 지금 이렇게 쓰는데요. 프락스 f 로 v라고 하면 어떤 기본 로라는 컨스턴트가 있고, 우리의 오리지널 오브젝티브 펑션 f가 있을 때에 v라는 벡터에 가까우면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애가 x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요 로 값이 0이면은 우리 v라는 벡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x의 언컨스트레인트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 로가 어떤 카운턴트 값이 있을 경우에 f of x를 미니마이즈 하되 v에서 너무나 멀지 않으면서
미니마이즈를 해라.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가중치는 로로 하겠 2분의 로로 하겠다. 그게 지금 이 프락스 f, 로 v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스페셜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가령 이 f라는 펑션이 인디케이터 펑션인 경우에 인디케이터 펑션 오브 set c인 경우에는 x가 c라는 셋 안에 속하면은 어떤 컨스탄트한 값을 주고 그 셋에 속하지 않으면은 가령 뭐 무한대 값이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미니마이제이션을 해라.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어떻게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냐? v랑 그러면서 여기 지금 또 v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의 솔루션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파이 c v 이렇게 써놨는데 C라는 셋에 V가 속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V를 C라는 셋에 프로젝션 시켜서 우리 n디멘전al 공간에서의 얘기니까 C라는 어떤 셋이 있고 V라는 애가 있는데 V를 C라는 셋 안에 V를 C라는 셋에 프로젝션을 시키면 그게 X가 이 C라는 셋 안에 존재를 하면서 V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겠죠. 그 x가 c라는 셋 밖에 있으면은 함수값이 무한대가 되니까 어쨌든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v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우려면 v를 c에 프로젝션 시키는 개념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프로젝션 onto c에서 이런 기호를 또 써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f가 이게 L1 놈인 경우에 L1 놈은 벡터에 대한 L1 놈은 각 컴포넌트의 절대값의 sum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f가 그 L1 놈인 경우에는 뭐 또 요거의 솔루션이 이렇게 깔끔하게 소프트 스레숄딩이라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소프트 스레숄딩을 나타내는 이 S 람다 오버 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할 얘기는 ADMM이 이 유명해진 이유가 ADMM으로 처음에 볼 때는 표현이 안 되는 애도 조금 모디파이를 하면 ADMM으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디피케이션을 하느냐 이것도 재미난 포인트인데요. 가령 우리가 그 파트 1에서 살펴봤던 그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 요런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이 set C가 컨벡스 셋이고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벡스 펑션이면은 이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를 ADM의 꼴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라는 펑션은 그 set C에 속하냐 안 속하냐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set C에 속하면은 이게 어떤 컨스탄트 값이고 속하지 않으면 인피니트 값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x랑 z는 같다라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이게 지금 ax 플러스 bz 빼기 c는 0 그래 스페셜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x랑 z는 같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z는 우리 g 인디케이터 펑션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z가 c라는 셋 안에 있어야지만 컨스탄트 값을 고 그렇지 않으면은 인피니트 값을 가지니까 어쨌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너릭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이런 인디케이터 펑션을 사용을 해서 ADMM 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ADMM을 푸는 솔버가 있으면은 그거를 써가지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ADMM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시 스케일드 폼 써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x 업데이트 그래서 우리 x 오브젝티브 펑션 f of x 그 다음에 여기 augmented term 그래서 x 마이너스 z 플러스 u 꼴로 돼 있는 걸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g의 z에 대한 업데이트는
이게 z에 대한 업데이트 하려고 보면은 요 결국에 z 업데이트 할 때도 요렇게 생긴 꼴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f 대신에 여기 g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 z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에 다른 어떤 벡터가 들어가는데 그 다른 벡터가 x 더하기 u 꼴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앞에 여기서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 했었던 것처럼 지금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 어떤 벡터 그 사이에 거리의 제곱 꼴이 들어가 있으니까 z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 할 때 우리 인디케이터 펑션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 하되 x 플러스 u랑 멀지 않으면서 인디케이터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문제니까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는 x 플러스 u를 z로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z k 플러스 1을 구해내고 그리고 이 스케일드 베리어블 u는 우리 ADMM 업데이트 할 때 썼던 그 식으로 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서 나오는 x 빼기 z 이 리지듀얼을 더해서 u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또 다른 이그젬플은 뭐냐면 최적화 문제 중에 라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쏘는 리스트 앱솔루트 슈링키지 앤 셀렉션 오퍼레이터의 약자인데요. 일단 최적화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텀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거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죠. 그래서 ax-b 저 벡터의 놈의 스퀘어를 지금 최소화하는 거고 결국 그거는 무슨 문제냐 하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 푸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좀 더 의미가 있냐 하면 그 A라는 매트릭스가 톨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베리어블이 n개가 있고 A라는 매트릭스가 m by n인 상황에서 우리 베리어블은 n개가 있는데 걔가 만족해야 되는 걔가 만족해야 되는 식이 개수가 n보다 크면 당연히 다 만족을 못 시키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만족을 시키려고 하지만 어쨌든 에러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그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가 되는데 또 반대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팻한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베리어블의 디멘전보다 얘가 만족시켜야 되는 컨스트레인트의 개수가 적으면 무한히 많은 조합으로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0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측하지 않은 또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뭔가 좋은 성능을 내고 싶을 경우에는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라쏘 문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 x의 놈이 어떤 스케일 람다로 스케일돼서 오브젝티브 펑션에 추가가 돼가지고 무한한 자유를 주면서 미니마이제이션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마치 쇠고랑 같은 걸 하나 달고 다니면서 최소화를 시키는 그런 형태 레귤러라이저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문제가 라쏘 프로블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ADMM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아주 간단하죠. x 대신에 여기 z를 그냥 넣고 x랑 z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x 빼기 z는 0이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추가를 하면 얘는 ADMM 폼이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텀이 f of x에 해당하는 텀이 되고 뒤에 있는 텀이 gz에 해당하는 텀이 되고 여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ADMM으로 푼다 그러면은 얘에 대한 x 업데이트 하면은 이런 걸로 요거는 또 심지어 깔끔하게 클로즈드 폼으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x 업데이트 할 때는 어차피 지금 이쪽 텀은 우리 컨스탄트
z x 업데이트, z 업데이트, y 업데이트. 그래서 x 업데이트는 이렇게 클로즈 폼으로 깔끔하게 나오고요. 클로즈 폼으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x 업데이트는 여기 argmin이 들어가서 얘를 최소화하는 어떤 x를 찾아야 되는 건데, 즉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어쨌든 한번 풀어야 되는데, 매 이터레이션마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라쏘를 ADMM 꼴로 지금 해석해서 풀 때는 X 업데이트에 대한 것이 클로즈 폼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Z 업데이트는 마찬가지로 또 클로즈 폼으로 이렇게 나오고, Y 업데이트는 X랑 Z 가지고 업데이트를 이렇게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쏘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그러니까 라쏘를 ADMM을 써서 문제를 풀면, 그래서 여기 지금 이그젬플 보면은 A가 1500 by 5000, 그래서 뭐 1500개의 메저먼트가 있는데 우리 베리어블 사이즈는 5000, 리그레서가 지금 5000이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쭉 풀었을 때 시간을 비교하면 라쏘로 풀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2.9초가 걸리고, full regularization pass를 통해서 풀면 4.4초가 걸리고, 뭐 팩토라이제이션, 리치 리그레션하고 같은 방식인데요. 를 써서 풀면 1.3초가 걸리는데 우리 ADMM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했더니 훨씬 더 수렴을 빨리 잘 하더라. 이런 또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는 네, 좀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것이 우리 컨센서스 옵티마이제이션에 우리 ADMM을 또 널리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센서스 ADMM이 뭐냐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X라는 그 베리어블이 n개의 에이전트, 그러니까 모든 에이전트에 대해서 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i는 1부터 캐피탈 n까지, 즉 n개로 목적 함수를 지금 쪼갤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함부로 지금 못 쪼개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리어블 x가 지금 커먼하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맨 앞에서 디컴포지션 할 때는 f1 x1 더하기 f2 x2 이런 식으로 해서 오브젝트 펑션도 쪼개지고, 그리고 각각의 베리어블들이 커플링이 없으니까 베리어블도 다 쪼개서 각자 풀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렇게 서메이션 꼴로 n개의 합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베리어블이 지금 다 커먼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머신러닝에서 가령 언제 생긴다고 볼 수 있냐면 여기 써 있군요. fi is the loss function for ith block of training data. 트레이닝 데이터가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록화 돼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서 캐피탈 n개만큼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얘네가 다 한 군데 모여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의 러닝 모델을 가지고 이 러닝 모델 파라미터, 뭐 여기서 지금 x로 표현한 거죠. 그 x라는 것이 있을 때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성능을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지금 떨어져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를 생각을 하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돌리는 러닝 모델의 파라미터를 xi라고 표시하고, 그때의 자기가 가진 데이터에 대한 로스 펑션을 f of xi라고 이렇게 하면 각자가 지금 다 따로따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전체 로스 펑션의 합을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전체 데이터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이니까. 그랬는데 컨센서스 옵티마이제이션은 결국에 우리가 원래는 모든 데이터가 한 군데 모여 있어서 하나의 러닝 모델 가지고 이 전체 데이터로 트레이닝 했을 때 나오는 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인포스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가 된 것이 여기 xi-z는 0, 뒤에 컴마하고 i는 1부터 캐피탈 n까지라는 게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학습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너네들은 각자 학습하되 사실은 다 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 제약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xi는 지금 로컬 베리어블의 역할을 하고 z는 글로벌 베리어블 역할을 하면서 너의 모든 애들은 다 같아야 되는 거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볼 때 아니 저게 ADM 폼이 맞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뒤에 f of x 더하기 gz가 있을 때 이 gz라는 펑션이 그냥 0이어도 괜찮은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그런 꼴입니다. 여기 f라는 펑션이 있고 gz는 그냥 0인 상태인 거고, 하지만 우리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나타내는 거는 xi는 z다 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옵티마이제이션을 ADMM으로 이제 풀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뭐 같은 얘기의 계속 반복입니다. 우리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요. 오리지널 오브젝티브 펑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하나마다 우리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다 이렇게 달라붙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캐피탈 N개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있고요. 뭐 지금 얘네는 지금 일반적으로 벡터겠죠. 그리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하나당 어그멘티드 텀이 붙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xi-z의 놈의 스퀘어가 각각 i마다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x 업데이트 할 때는 i번째에 대해서 요게 지금 두 가지가 합쳐가 있어가지고 조금 재미난 형태인데 xz 가지고 ADMM 꼴로 스플릿이 되는 것도 있지만 x라는 것 자체가 우리 패러렐하게 xi에 대해서만 돌아갈 수 있는 형태가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목적 함수가 이렇게 어떤 펑션의 서메이션 꼴로 돼 있고 ADMM 꼴로 바꾸면서 이게 fi의 xi 꼴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 미니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할 때에 xi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 각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x 미니마이제이션 대신에 지금 xi의 미니마이제이션 꼴로 되어 있고, 그래서 fi 여기 서메이션 꼴로 되어 있는 요거, 그래서 결국 i에 대한 요 텀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 수행하고, 그렇게 x1부터 xn까지 다 미니마이제이션 수행을 하면 그거를 모아서 우리 z 업데이트 할 때 쓸 수 있고요. z 업데이트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 라그랑지안을 z에 대해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건데 요런 꼴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뭐 xk 플러스 1 들어가 있고 여기 yk가 들어가 있을 때에 이거를 z에 대해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z에 대한 리니어 텀이고 여기 z에 대한 스퀘어 텀이니까 z에 대해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는 그레디언트 취해서 0 되는 거 해서 클로즈 폼으로 뽑아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클로즈 폼으로 뽑아낸 z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이 컨센서스 옵티마이제이션 ADMM을 통해 가지고 컨센서스 옵티마이제이션 풀 때 좋은 거는 z 업데이트가 이렇게 클로즈 폼으로 깔끔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i번째 에이전트들의 솔루션들 모아서 그 평균 낸 거, 그리고 우리 듀얼 베리어블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듀얼 베리어블의 업데이트는 우리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단지 다른 거는 그 앞에서는 듀얼 베리어블이 y가 한 개밖에 없었지만 여기서는 지금 듀얼 베리어블이 y1, y2, 땡땡땡, yn에서 캐피탈 n개만큼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이 그 듀얼 베리어블의 업데이트가 또 마찬가지로 여기 y 아이템을 달고 있으면서 패러렐하게 업데이트가 이렇게 심플한 형태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런 컨센서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그리고 특히 이거는 머신러닝하고도 관련이 많은 이런 문제도 ADMM을 통해서 병렬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지금 간단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나중에 혹시라도 들으시면 뭐 연습 문제나 이런 걸로 홈워크 프로블럼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아니면 이 논문에도 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 y 두얼 베리어블 n 개의 합이 0이 되는 성질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x 업데이트, z 업데이트, y 업데이트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z 업데이트를 생략해 버리고 z 업데이트를 생략해 버리고 네, 요 과정 생략해 버리고 그냥 x 업데이트랑 y 업데이트만 가지고도 빠르게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꼴을 보면은 xi의 k의 평균이 여기 결국에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컨센서스 ADMM인 경우에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x랑 y를 통해서 하되,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x 미니마이제이션 할 때 xi들은 각각 이렇게 생긴 펑션을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고, 근데 그거 할 때 뭐를 쓰냐 하면은 yi라는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기분인 상태에서 xi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yi의 업데이트는 자기의 이전 xik 플러스 1하고, 그다음에 여기 x바에 해당하는 텀인데 이 x바는 n개의 에이전트들의 결과값들의 그냥 평균일 뿐이니까 그거를 써서 이 i번째 두얼 베리어블의 업데이트를 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은 뭐 scatter, gather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들한테 xi들을 이렇게 gather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은 다음에 에버리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구한 에버리지 x 바를 스캐터 뿌려버리면 그거를 받아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또 이 두얼 베리어블을 로컬리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재미있는 거죠. 두얼 베리어블을 로컬리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스캐터된 값을 이용하고 자기가 로컬하게 계산했던 값 이용해가지고 두얼 베리어블을 yi를 로컬리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xi는 gather하고 x바는 스캐터하고 xi는 다시 gather하고 x바는 스캐터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컨센서스 옵티마이제이션이 ADMM을 이용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옵티마이제이션의 이제 또 다른 이그젠플 중에 뭐를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컨센서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센서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뭐 가령 뭐 평면에 점들이 있는데 하나는 동그라미고 하나는 x면은 뭐 이쪽에 동그라미가 있고 이쪽에 x가 있으면은 이 두 개를 클래시파이하는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 다 모여 있어가지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을 뭐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뭐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는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직 머신러닝 수업을 뭐 안 들은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을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최적화 관점에서 아주 잘 풀어주는 애가 있습니다.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있고요. 아마 다음 강좌에서 커버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한 군데 모든 데이터가 다 모여 있으면 뭐 이런저런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SVM이고, SVM은 또 좋은 것이 머신러닝의 웬만한 문제들은 그렇게 깔끔하게 수학적으로 되지 않는데 깔끔하게 되는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과
그러니까 깔끔하게 된다는 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으로 최적 솔루션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과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한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데이터가 한 군데 다 모여 있지 않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컨센서스 옵티마이제이션 아까 설명했었던 것처럼 n개의 블럭으로 쪼개져 가지고 각자 하나는 여기에 보관돼 있고 하나는 여기 보관돼 있고 하나는 또 저기에 보관돼 있고 이랬을 때에 나는 내 데이터만 보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 쟤도 자기 데이터만 보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 얘는 또 자기 데이터만 보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에 그것들을 모아 가지고 전체가 다 합쳐져서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랑 같은 결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이그젬플로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 이그젬플들이 있고요. AI, BI는 그래서 1 또는 마이너스 1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데이터들이고, AI는 n 디멘저널 공간상에 있는 점들인 것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OX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쓴다고 하면은 결국에 A 트랜스포즈 W 플러스 누 해서 사인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우리 웨이트 W하고 옵셋 V를 찾는 것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랬을 때에 이런저런 뭐 로스 펑션을 쓸 수가 있는데 뭐 힌지 로스도 있고요. 어쨌든 그 로스 펑션이 이제 정의가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i번째 샘플에 대한 마진 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여러분 아마 배울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로스 펑션의 합을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를 풀고 싶은데 데이터가 스플릿되어 있는 경우에 ADMM을 써가지고 마치 한 곳에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컨센서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푸는지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걸 사용할 거고요. 로스 펑션으로는 뭐 힌지 로스라는 거를 사용할 겁니다. 일단 이거를 이해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그젬플을 위해서 우리 스몰 n은 2, 캐피탈 n은 400 요 상황인 걸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2차원 평면상에 4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뿌려져 있는데 그거를 20개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각자는 그러면 20개씩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내가 20개 데이터를 보는데 이게 대충 두 개로 그렇게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케이스를 나한테 준다 그러면 뭐 1번 에이전트는 이렇게 자르고 2번 에이전트한테 준 데이터는 이렇게 됐으니까 또 뭐 이렇게 자르고 또 3번 에이전트한테 준 데이터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자르고 이러면 대충 왠지 앞에서 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각각이 구한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그 웨이트 x들의 뭔가 평균을 지금 우리 사용한다고 했었으니까 뭐 그냥 평균 넣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를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해서 각 그룹은 each group contains only positive or negative examples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의 이그젬플들만 주고 좀 익스트림 하시해 보이죠. 그런 상태에서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컨센서스 ADMM을 서포트 벡터 머신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푼 이그젬플인데요. 요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돌려봐서 와 ADMM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동그라미하고 X를 이제 구분을 한 거고요. 여기 지금 빨간색 대시들은 우리 20개 데이터로 쪼갰다고 했으니까 각 에이전트가 자기가 본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어떤 건지 여기서는 좀 다 합쳐져 있어서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한 종류만 이렇게 갖고 있었으면은 뭐 이렇게 이제 자르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애는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 갖고 있으면 뭐 이렇게 자른 게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 대시들은 지금 총 20개가 있을 텐데 이거를 평균 내면 이렇게 굵은 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캐터, 겟더 하는 건 평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겟더 하는 거는 각각이 구한 솔루션을 모으는 거고, 그걸 평균 내서 스캐터. 이 과정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면 첫 번째 이터레이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면 원래 동그라미와 X는 대략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데, 꽤 각자들도 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평균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전체 클래시피케이션 한 것도 꽤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40번 이터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거의 수렴을 해서 동그라미랑 X가 이렇게 구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동그라미랑 X 중에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애들도 있죠. 이거는 지금 2차원 평면상에서 직선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로스가 존재를 하는 이그젬플이니까 구분이 안 가는 애들 최소화 어쨌든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서포트 벡터 머신 들을 때,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이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그라미 X를 나누는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간단한 케이스를 먼저 말하면은 완전히 세퍼러블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어떤 평면을 찾는 것이 좋으냐라는 물음이 먼저 생기겠죠. 그럴 때는 그 하이퍼플레인에서 가장 가까운 점들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그 평면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이거는 최적화 문제로 포뮬레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거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포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퍼러블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 경우에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을 해서 KKT 컨디션 적용을 해서 플레인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플레인에 가장 가까운 그런 점들이 서포트 벡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요. 또 완전히 클래시피케이션이 컴플리트하게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되는 애들이 생길 거고, 그럴 때는 이제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되는 애들이 오브젝티브 펑션 안에 로스 펑션으로 어떻게든 이제 포함이 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또 SVM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픽인데요. 우리 ADMM에서의 마지막 토픽인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에 많이 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마지막 토픽은 Exchange Problem, Exchange ADMM이라고 불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도 지금 오브젝티브 펑션이 fi, xi 꼴로 지금 이렇게 이것들이 지금 서메이션 꼴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또 디컴포지션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막 보이는 것이죠. 근데 컨스트레인트가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 xi들의 썸이 0이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일단 쉽게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xi가 스칼라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n명이 모여가지고 뭔가 익스체인지를 하는 그런 시장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fi는 i라는 에이전트가 갖는 어떤 코스트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뭐 어떤 걸 이만큼 갖고 있고 다른 애는 저만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i번째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어떤 양, 그거를 뭐 xi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썸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서로 주고받는 그 양을 xi로 표시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가령 i번째 에이전트가 다른 모든 애들한테 준 양, 그걸 네트로 계산해서 그 양수면은 뭐 플러스, 그게 음수면은 뭐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익스체인지 프로블럼은 시장 상황에서 교환을 통해서 과연, 그러니까 교환을 했으니까 서메이션 xi는 0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어디서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교환을 했을 뿐이니까 서메이션 xi는 0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에 각 에이전트들의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를 이제 하는 문제,
그게 익스체인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는 ADM의 꼴로 바꿔가지고 잘 풀 수가 있고, 이런 특수한 형태의 익스체인지 프로블럼의 경우에는 그 솔루션이 좀 더 깔끔한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스케일드 폼 또는 뭐 언스케일드 폼에 대해서 우리 X 업데이트, Z 업데이트, Y 업데이트 또는 X 업데이트, Z 업데이트, U 업데이트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익스체인지 ADM의 경우에는 아까 다른 문제에서도 여기서도 한번 컨센서스 옵티마이제이션 with ADM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때도 그 Z 업데이트 파트가 생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익스체인지 ADM도 약간 스페셜한 케이스의 ADM의 문제이기 때문에 X 업데이트, Z 업데이트, U 업데이트여야 되는데, 이 Z 업데이트가 사실은 필요가 없고 대신에 여기 그 X들의 평균을 취한 것이 여기 X 업데이트 꼴에, 그리고 또 여기 U 업데이트 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뭐 unscaled form에서는 마찬가지로 평균을 취한 것이 어쨌든 들어가서 Z 업데이트는 필요 없고 X 업데이트, Y 업데이트 이렇게 간편화된 꼴로 됩니다. 뭐 익스체인지 ADM인데 그냥 X, Z, Y 다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더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통신에서도 이런 익스체인지 ADM의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뭐 종종 나옵니다. 왜냐하면 통신에서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할 때에 결국에 거래 메커니즘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거래 메커니즘으로 할 때 게임 이론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거래 메커니즘 할 때는 결국에는 각자의 에이전트들이 자신의 이득이 최대화가 되는 방향으로 로컬한 옵저베이션을 통해서만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통신에서 분산 최적화, 근데 이게 이제 게임 이론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익스체인지 ADM의 문제들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게임 이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최적화란 무엇인가, 최적화를 왜 풀어야 되냐, 그 중에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무엇이 좋은가.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얘기하기 위해서 컨벡스 셋 얘기를 하고, 컨벡스 펑션 얘기를 하고, 컨벡스 셋에서 정의된 컨벡스 펑션의 미니마이제이션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언컨스트레인트 미니마이제이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푸는 것들 얘기를 했었고,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잘 푸는지, 그래서 그걸 잘 풀기 위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프라이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라그랑지안을 통해서 듀얼 펑션이 나와서 그 듀얼 펑션을 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듀얼리티 얘기했었고, 옵티멀리티 컨디션으로 KKT 컨디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프라이멀 문제를 푼다 또는 듀얼 문제를 푼다 이렇게 쪼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듀얼 문제를 푸는 거는 듀얼 옵티멀 포인트랑 프라이멀 옵티멀 포인트를 동시에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같이 푼다고 했었고, 그 과정이 우리 듀얼 어센트 방식에 나왔었죠. 그래서 듀얼 어센트 방식을 보면 프라이멀 옵티멀리티, 듀얼 옵티멀리티 또는 뭐 프라이멀 피지빌리티, 듀얼 피지빌리티, 그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해를 X 스타, Y 스타 를 이터레이티브하게 지금 막 찾고 있는 건데, 듀얼 펑션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서메이션 꼴로 디컴포저블 해서 듀얼 디컴포지션을 쓸 수 있었고, 수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그멘티드 텀을 추가했었고, 그랬더니 디컴포지션이 안 돼가지고 ADMM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이그젠플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게임 이론 얘기는 근데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냐 하면, 사실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 파트 2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얘기고, 지금은 우리가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큰 틀 안에서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문제가 컴플렉스인데 디스트리뷰티드로 풀면 어쨌든 최적의 해를 구해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또는 또 통신 또는 네트워크에서 접하는 문제 중에 최적을 꼭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당연히 많고, 그런 경우들은 보통 우리 경제학에서 시장 상황에서 각자가 각자 자신의 데이터만 보고 어 자신의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또는 자신의 뭐 유틸리티나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도록 행동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게임 이론이 인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또 분산 최적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인제 게임 이론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최적화와 게임 이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최적화에서는 뭐 오브젝티브 펑션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디컴포지션 해 가지고 쪼갰을 때에 내 오브젝티브 펑션은 내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에만 디펜던트하고 남의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과는 인디펜던트하면 그거는 그냥 최적화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에 의해서 내 오브젝티브 펑션 값이 영향을 받으면 이거는 이제 게임 이론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에서는 좀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 일단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니죠. 그 베리어블을 스트래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코스트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든지 또는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든지 그거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전략, 스트래티지가 있고, 하지만 내 유틸리티는, 내 프로핏은 내 전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전략에도 디펜던트한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게이밍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경우를 푸는 문제를 게임 티어리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학교에서 게임 이론 수업이 있으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미니마이제이션, 맥시마이제이션 그걸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나이스한 프로퍼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나도 전략을 바꾸지 않는 어떤 평형 상태, 이퀄리브리움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런 이퀄리브리움이 중에서 제일 파퓰러한 것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내시 이퀄리브리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임 이론에 대한 거는 지금 그냥 한 페이지로 끝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어떤 단기 강좌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퀄리브리움이 유니크하냐, 그전에 그러니까 존재하냐, 존재하면 유니크하냐, 이런 것들이 또 인터레스팅한 퀘스천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할 때는 서로 협동하지 않은 non cooperative한 상황에서의 게임을 쭉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랬을 때에 또 하나 재미난 포인트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게이밍 상황에서 각자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저의 유틸리티 합이 최대가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코스트의 합이 최소가 된다. 사회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게이밍 상황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최적의 솔루션이 된 겁니다.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든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건 아니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건, 사회적인 관점에서 모든 유저들의, 모든 에이전트들의 뭐 그런 나이스한 프로퍼티가 이제 생길 때가 있고요. 뭐 그럴 때를 그래서 뭔가 중앙에서 제어하는 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옵티마를 달성을 했다라고 해서 아너키가 이게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인한 디그레데이션, 추가 페널티, 프라이스가 없다라고 해서 프라이스 오브 아너키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떤 그 또 다른 형태의 우리 갭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최적화 이론에 대한 그 얘기, 분산 최적화, 게임 이론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 단기 강좌에서 했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 최적화 이론은
우리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보이드 교수님의 책, 그리고 파트 2는 우리 그 보이드 교수님이 정리를 하신 ADMM에 관련된 이 페이퍼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사이트가 됐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6교시 시에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